아, 아. 오늘은 해축 2경기, 그리고 NBA 7경기 있어서 이렇게 NBA 초안까지 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해축 2경기는 다 컵대회입니다. 다 컵대회고요. 알크마르 대 아약스. 일단 컵대회고 단판이에요. 두 팀 다 특별하게 큰 부상자는 없어요. 알크마르 거의 풀라인업에, 아약스 같은 경우도 뭐 로테이션급 자원, 뭐 벤치 멤버나 아니면 장기 부상자 이런 부상자들 외에는 지금 부상이 없는 상황인데, 지난 리그에서의 맞대결은 알크마르가 2대1로 이겼어요. 뭐 결국 알크마르 같은 경우 지금 한 11월부터인가 12월부터 한 번도 안 지고 있거든요. 18경기인가 17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는,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그 안에 아약스고 뭐 PSV 아인토벤이고 뭐 페예노르트, 지금 네덜란드 강팀들을 상대로 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역습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 수비가 좋아요. 그리고 이 팀이 약간 좀 무섭기도 한 부분이, 그러니까 아약스처럼 다 때려 부수면서 이게 연승을 하면은 그냥 좀 이게 확실히 선수단의 어떤 클래스 차이가 한 단계 더 높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알크마르는 끈적하게 이겨요. 이러는 팀들이 사실 이게 좀 무섭거든요. 이게 선수단 전체적으로 이게 융화가 잘 돼 있다는 거고, 그만큼 정신 상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10 거의 20경기 가까이 되는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력적으로도 물론 이 팀이 뛰어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팀 내부적으로 어떤 단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 크게 없는 경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해축 2경기 다 조금은 음, 뻔히 보이잖아요. 누구나 보는 아약스 승과 오바, 그리고 베티스 승, 뭐 요런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이렇게 다른 그래도 좀 분석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알크마르 같은 경우 수비가 좋긴 한데 최근 경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상대가 아약스예요. 더구나 이거 단판이고,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양팀 같은 경우 일정이 좀 빡빡한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결코 연장 승부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정규 시간 내에서 좀 끝내기를 원할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 아약스도 최근에 실점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일단 아약스 승보다는 오바 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입니다. 실점 가능성 아약스 쪽에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아약스가 너무 알크만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바의 가능성이 더 승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 베티스 대 라요고요. 이것도 이제 컵대회입니다. 스페인 FA컵이고, 이거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인데, 지난 경기 이제 베티스가 원정에서 2대1로 라요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단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홈앤드 어웨이예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오늘 베티스는 지지만 않으면 올라갑니다. 지지만 않으면 올라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 3위, 지금 라리가가 사실 혼돈이에요. 여러 뭐 다른 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티스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최근 연승을 바탕으로 지금 뭐 리그 4연승에 세비야전 패배 직전까지 뭐 4연승이었고,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4연승 아닌가? 뭐 2연승인가? 아무튼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경기 이후에 3일 있다가 AT 마드리드랑 만나요.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있고, 앞으로의 일정도 상당히 지금 베티스 입장에서 타이트해요. 3일 있다가 AT 마드리드 만나고, 3일 있다가 유로파 프랑크푸르트, 4일 있다가 빌바오랑 또 만나고요, 4일 있다가 프랑크푸르트 원정 또 가고요, 3일 있다가 셀타비고 원정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거의 한 3주 동안 3, 4일 간격으로 계속 볼을 차야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이 경기밖에 없거든요. 이 경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지지만 않으면 되는 사이즈에다가 라요가 올 시즌 원정은 상당히 안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라요 같은 경우도 폼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일반승 저는
배당 메리트가 딱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니트전에 베티스가 완전히 저득점 잠그는 양상의 경기를 했었거든요. 제니트 전에 뭐 사실 질 뻔도 했지만 어쨌든 잘 지켜내면서 0대0 무승부 그런 경기를 한 전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설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1.5대 배당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라요 항상 이제 거품이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사실 라요 같은 경우는 한 시즌 중반부터 벌써 시즌이 끝났어요. 왜냐? 올라갈 길이 없어요. 지금 챔스권, 유로파권 라리가 박터지는 상황에 강등권에 허덕이는 팀들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라이온이 이게 중위권, 중하위권 뭐 그 정도 사이즈에서 사실 시즌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그에서 동기부여적으로도 좀 어렵고 계속 지다가 계속 지니까 거기서 동기부여를 최근에 조금 얻으면서 뭐 비비는 경기들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건 컵 대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보다는 베티스가 고전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후아미가 오늘 또 출전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출전 정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출전을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소집이 돼가지고 또 출전을 한다면 베티스 공격에 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고 어쨌든 부상자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몬토야나 미란다 미드필더 쪽에 카마라사, 로드리, 라이네즈 여기 이제 카날레스나 나빌 페키르가 지금 불투명인데 일단은 출전 가능한 몸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 불투명이고 지금 베티스 일정을 고려했을 때 많이 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더군다나 3일 뒤에 AT 마드리드를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베티스가 로테이션을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베티스가 설사 뭐 가능성이 높죠. 선제골을 넣는다 했을 때 수비적인 방향으로 설사 먹더라도 지키는 방향과 좀 체력 안배의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배당 메리트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한 골 먹고 무 뜨는 그림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언더 쪽의 배팅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결국에는 라요도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고 베티스가 조금 수비적으로 체력은 안배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그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렇게 보는 데 입장에서 불안한 부분은 요 놈이에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전 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못 뛰다가 후아미가 들어와 있을 때 베티스는 솔직히 너무 좀 공격적으로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베티스가 저는 이게 애초부터 좀 한 골 넣고 수비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작부터 수비적으로 가는 그림을 좀 그리긴 했는데 이거 애초에 그런 그림이 아니라 시작부터 다 때려박고 전반에 한 2골 박은 다음에 경기를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내버리는 그림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는 봐서 후아미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쪽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라요도 만만치 않게 좀 빡시게 뜰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도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NBA 쪽으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이렇게 목이 칼칼하네요. 어쨌든 애틀란타 대 시카고 일단은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 GTD만 봐도 트레이 형이 걸려 있고 뭐 루일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존 콜린스가 오늘도 GTD긴 한데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애틀란타도 흐름을 살짝 잃은 느낌이고 시카고의 문제는 지쳤어요. 지금 지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반에 너무 달렸고 핵심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지금 약간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카고는 앞으로 배팅을 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팀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돼버렸는데 이 애틀란타가 흐름이 좋지 않고 지금 트레이 형 GTD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어쨌든 루 윌리엄스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 물론 최근 경기에 상당히 부진했지만 어쨌든 뭐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벤치 쪽에서 보그다노비치가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카고도 물론 뭐 코비 하이트나 이런 애들이 조금씩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벤치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벤치에서 애틀란타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 라빈도 지금 부상 달고 뛰고 있고 드로잔 지쳤고 부세비치 최근 흐름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저는 프렌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트레이 형 안 나오면 당연히 뭐 시카고 찍는 거고
프렌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시카고는 그래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드로잔이 확실하게 방전된 상태는 아니고 뭐 후반으로 넘어가면 좀 지쳐 보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고려했을 때 당장의 승리에 있어서 어쨌든 필요한 팀은 애틀란타예요. 시카고는 저도 사실 뭐 어차피 플레이오프 확정이고 조금 더 선수들의 뛰는 마인드에 있어서 좀 느슨해질 수는 있다. 오히려 지금 정규 시즌 버려야 돼요. 지쳐있잖아요. 이거 버리고 휴식 취한 다음에 플레이오프 때 터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한다면은 애틀란타는 지금 5할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뭐 플레인 토너먼트나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합류하려면은 당장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3.5 정도라면 프렌 쪽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언오바는 이 두 팀을 고려했을 때는 오바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잘 모르겠고 언오바 같은 경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보스턴 대 멤피스. 이 경기는 진짜로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이게 사실 제일런 브라운만 있었으면 저는 보스턴 쪽이 더 확실하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자모란트나 데스먼드 베인을 막을 수 있는 보스턴의 수비는 지금 거의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좋은 수준이고 물론 자모란트의 지금 폼을 고렸을 때 자모란트는 제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스턴한테 계속해서 타격을 입힐 확률이 높은데 이 데스먼드 베인이 최근 폼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떨어져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난 경기 샌안토니오였나? 세크라멘토였나? 어쨌든 수비가 안 좋은 팀을 상대로도 지금 데스먼드 벤이 안 좋았어요. 근데 보스턴은 지금 리그 최강 수비 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딜런 브루스도 없고 그렇다고 프론트 코트진이 지금 주전에 뭐 자잭주나 이런 애들이 빵빵 터트리고 있는 흐름도 멤피스가 아니에요. 결국 자모란트를 지금 필두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그렇다고 지금 프론트 코트진에서 멤피스가 상당히 스쿼드도 로스터도 두껍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보스턴의 프론트 코트진도 지금 상당히 훌륭해요. 뭐 벤 쪽에 그랜트 윌리엄스나 이런 애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흐름에서 이 경기는 조금은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멤피스가. 근데 핸디캡이 2.5여가지고 와 저는 상당히 좀 클러치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5여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25.5 기준 언더 쪽에 그나마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멤피스는 좀 달릴 거고 달리는 팀이지만 보스턴의 전체적인 수비 앞에서 얕은 한조를 조금은 겪을 가능성이 높다. 프론트 코트, 백코트면 백코트, 프론트 코트면 프론트 코트. 지금 보스턴의 수비가 상당하고 스위치 디펜스 자체도 지금 미친 수준이 부분에 있어서 멤피스가 조금은 득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고 보스턴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런 브라운이 빠졌기 때문에 데릭 화이트가 어떻게 올라오고 하다 보면은 벤치에 대한 뎁스가 또 옅어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보스턴도 득점에 대한 기대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수비는 뭐 항상 좋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아무리 이게 뭐 멤피스가 달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요 기준 좀 조금은 사실 이렇게 높다고 보진 않아요. 225.5가 이 두 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지만은 또 않는데 좀 그래도 가능성면을 고렸을 때는 언더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승패는 어렵습니다. 승패는 이거 내일 기준점 변동한 것까지 보고 멤피스 쪽으로 좀 많이 빠진다 하면 저는 보스턴 프렌 쪽을 좀 찍어볼 만한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기준점이 유지가 된다면 2.5 내지 뭐 혹은 뭐 더 떨어지거나 해서 하면은 그래도 배당 멜트 자체는 멤피스 쪽에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이제 보스턴 프렌을 가려면은 한 적어도 한 4.5, 3.5는 돼야지 2.5는 조금 사실 역배나 다름 없기 때문에 3.5, 4.5 정도 된다면은 프렌 쪽을 보는 느낌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냥 멤피스 일반승 정도 뭐 이런 느낌을 일단은 봅니다.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 지금 백투백 일정이고 오늘 미러키 상대로 상당히 잘했으나 버틀러가 공격 쪽에서 아쉬웠고 막판에 뭐 좀 아쉬운 턴오버들이 나오면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었고 지금 브루클린은 뭐 KD가 돌아왔어요.
거기에 이제 드럼통이 GTD에 떠있긴 하나 출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애미가 백투백 성적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아요. 당연히 뭐 선수층 자체가 좀 노쇠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백투백 성적이 지금 이렇게 극강의 성적보다는 패배한 경기들에서 백투백 경기 일정의 패배가 상당히 많아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브루클린 같은 경우 지금 간신히 5화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다. 근데 분명히 이제 KD가 돌아와가지고, 글쎄요, 이거는 KD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좀 저는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마이애미가 백투백 일정이 있어서 성적이 그래도 괜찮았으면 저는 사이즈상으로는 마이애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은데,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애미가 백투백 일정에서 고전하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던 점을 좀 고려하고, 오늘 버틀러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히로도 많이 뛰었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때는, 그리고 좀 달렸거든요, 오늘 마이애미가. 뭐 수비도 수비를 잘하긴 했지만 달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은, 아, 그 백투백 데이터만 아니면 저는 솔직히 마이애미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백투백에 좀 안 좋은데 듀란트까지 나와가지고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제가 분석을 하고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지금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고민이 좀 될 정도로, 한 끗 차이 경기 같은데, 저는 브루클린은 아직까지 못 보겠어요. 패티 밀스나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안 좋고, 버틀러가 지난 경기 사실 부진했다고 해도 덩컨 로빈슨이나 뭐 빈센트나 이런 선수들이 슛감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 브루클린 수비로 마이애미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 PJ 터커 같은 선수들도 오늘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KD가 이제 막 복귀하는 시점에서 터커가 또 빡세게 달라붙는다면은 극강의 효율을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마이애미의 승을 보고요. 마이애미 마인승을 봅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볼 만한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한 끗 차이 생각에 있어서 결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배당 메리트나 이제 기준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경우 건드려 볼만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좀 더 고민을 해서 내일 조금 더 확정적인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예요. 이거는 미리 찍기는 좀 빡세요. 저는 이거 벤블릿이랑 오지 아누노비 안 나오면 디트가 잡을 수도 있는 경기로 봅니다. 일단은 토론토 같은 경우 올 시즌 디트한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토론토는 지금 프론트 코트진의 강점과 이 백코트, 이 주전 라인업에서의 어떤 강점이 있는 팀인데, 디트로이트가 이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강해요. 여기에 벤치도 지금 토론토보다도 나은 수준이고, 커닝햄이 3점 야투에 대한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미드레인지 기본적으로 슛이 좋은 선수여서 충분히 이제 괴롭혀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이거 8.5는 큽니다. 8.5는 커요. 여전히 시아캄이나 이런 선수들의 몸 상태가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벤블리트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전체적으로 토론토도 선수단이 좀 망가진 상황이어서 이미 또 승수는 많이 올려놨고, 이 경기 그러니까 핸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게 갈 수는 있다. 물론 네임 벤블릿이나 아누노비가 나온다면은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선택지는 그냥 토론토 일반승이에요. 이거 핸디는 못 건듭니다. 근데 빠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이거 디트로이트 8.5는 생각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리고 사실 지금 정도 NBA 후반기로 넘어와서의 타이밍은, 우리가 이제 어린 선수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루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키들이 한참 이제 날뛰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지난 브루클린전에 있어서도 스카디 반스가 거의 미친 활약을 보여줬었고, 오늘 있었던 유타 대 휴스턴도 저는 사실 유타가 그 정도 점수 넣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실점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제일런 그린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커닝햄이 있잖아요. 커닝햄도 이제 각각 선수들이 이제 한 번씩 보여주고 있어요. 반스 보여주고, 그린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커닝햄 차례예요. 차례가 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루키들이 이제 후반기에 좀 많이 NBA도 적응하고 이제 경험치 좀 먹으면서 반등을 하는 사이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커닝햄의 차례도 한 번쯤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8.5는 요거는 지금의 토론토 상태를 고려했을 땐 좀 높다. 말도 안 된다. 제가 볼 때 한 5.5 받아야 돼요. 이거는 5.5 정도 받아도 토론토 마인 제가 볼 때 좀 고민할 것 같은데 8.5 선 넘었다. 프랜슨 봅니다. 제 생각에 내일 기준점이 아마 불리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 봐야겠죠. DT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어, 불투명함은 있습니다. 자, 골스 대 이제 댈러스 다시 만났네요. 지난번에 이제 골스가 대구력을 당했죠. 뭐 23대 1인가? 26대 1인가? 런을 당하면서 4쿼터에만 그러면서 이제 댈러스한테 체면을 상당히 구겼었는데 오늘 어쨌든 클레이 탐슨이 일단 들어와 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디그린도 들어 소집됐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웃이 떠 있네요. 이거는 근데 내일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디그린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아웃으로 보이는데 바뀔 가능성도 저는 그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이른 타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 어쨌든 지난 경기 제일런 그랜이 좀 약간 부상이 있었는데 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레즈블럭이 최근에 야투감이 계속 좋다가 지난 레이커스전 좀 부진했었고 지난 레이커스전 사실 댈러스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3쿼터에 조금 레이커스 수비에 고전했던 부분과 4쿼터에 이제 홈콜이 계속 나오면서 댈러스가 이제 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가볍게 승리를 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결국 골스의 복수전이잖아요. 복수전인데 지금 골스 한 꼬라지 보면 못 가요. 최근 골스가 이긴 팀들을 보면요. 포틀랜드 쉬고 왔을 때 이거 휴식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포틀랜드 잡았고요. 그 전에는 2월 중순쯤에 레이커스를 한번 2점 차로 간신히 잡았고 나머지 다 졌어요. 유타한테 가비지 나오고 뉴욕한테도 지고요. 클리퍼스한테도 거의 가비지 나오고 덴버한테 지고 댈러스한테 최근에 지고 미네소타한테 탈탈 털렸었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솔직히 골든스테이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디글이 나올 때까지 배팅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댈러스 역배를 일단 보고요. 이거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댈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이제 돈치치가 조금 폼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조금씩 있어요. 최근 경기 있어서 턴오버도 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런 브로스도 지난 경기 살짝 이제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고 레즈블록이 야투감이 별로였고 이런 부분 좀 벤치도 좀 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골스가 이거 지난 경기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엄청 좀 단단하게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솔직히 댈러스적으로 보기는 조금 빡센 흐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흐름이어서 사실 이거를 제가 댈러스 본다고 베팅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댈러스 쪽을 보고요. 이건 어쨌든 디그린이 새벽 동안에 아마 GTD로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댈러스를 봤지만 이렇게 목이 막히냐 댈러스를 봤지만 이거 미리 베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골마를 미리 찍어보는 것도 뭐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탐슨도 복귀 오늘 다시 출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어쨌든 있고 디그린 같은 경우도 혹시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좀 고려했을 때는 미리 찍는 경우에서는 골마를 찍는 게 제가 볼 땐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기준점이 낮아질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골스 마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래가지고 미리 찍는다면 그래도 기준점적인 이득은 골마 쪽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디그린 돌아오기 전까지는 골스 안 찍는다고 생각을 했고 언더 봅니다. 결국 골스가 댈러스 상대로 지금 뭐 어떻게 해보려면 수비를 해야 돼요. 수비를 해야 됩니다. 공격도 공격인데 지금 팀 디펜스 자체가 지금 디그린 빠지고 많이 무너져 있어서 이거 달라도 없고 디펜스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뭐 언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분석이 길어지냐 짧게 하고 싶은데 샌안토니오 대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승 쪽을 보고요. 이 경기는 오바 봅니다. 둘 다 수비가 없어요. 저는 오바 요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짜 둘 다 수비가 없거든요. 둘 다 수비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나은 팀이라고 보여진 밸런스가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면이라서는 샌안토니오가 확실히 우세요. 일단 스쿼드 자체가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간 선수는 분명히 있죠. 데릭 화이트나 테디어스 영이나 뭐 이런 선수들 빠졌긴 하지만 뭐 들어온 선수가 딱히 뭐 이렇게 별로 벤치 쪽에 뭐 조시 리차드슨이나 랭포드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주전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샌안토니오가 좀 더 나은 수준이고 어쨌든 뭐 디존테 머레이나 데빈 바셀 같은 경우도 최근 잘해주고 있고 벤치 같은 경우도 세크가 훨씬 아니 세난이 훨씬 좋고 세난이 가져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지만 핸디캡은 저는 일단은 뭐 패스를 하고요. 워낙 세크가 도깨비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야 두 팀 다 수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라인업 구성상 수비가 잘 될 수가 없는 라인업입니다. 수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근데 뭐 안전하게 가려면은 세난 1.25배당도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세난도 꽤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1.25 치고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일반승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아니면 뭐 나는 좀 배당 쪽은 이득을 보고 싶다 하면 오바나 뭐 핸디캡 같은 경우 굳이 보면 마인 쪽 봅니다. 마인승 쪽 굳이 본다면 전체적인 그나마 팀적으로 봤을 때 세난이 나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 경기 라일드 클리퍼스인데 또 더비전이네요. 최근에 자주 보네요 얘네가. 클리퍼스 승 봅니다. 기본적으로 터란루 감독 밑에서는 클리퍼스가 레이커 상대로 잘 안 져요. 안 지고 있기도 하고 지난 경기 뭐 홈콜이나 이제 3쿼터에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커스가 잘 비볐다고는 하나 뭐 홀튼 터커의 활약이 좋았고 그 경기 사실 레이커스 3점이 엄청 잘 터졌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는데 랄3이 그냥 쏘는 족족 다 들어갔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기에서는 레이커스가 오히려 좀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 정도로 3점이 잘 들어가고 댈러스가 3점이 다 튕겼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면 레이커스 잡았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런 경기만 홈콜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졌다? 이거는 진짜 레이커스는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클리퍼스 상대로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차피 핸디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인슨까지 보고요. 원오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핸디를 건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